이제 그 자료는 거의 그 가만히 또 그 정정 회장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네. 주로 이제 작가나 제3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분을 잘 묘사하고 표현을 했지만 뭔가 좀 우리가 보기는 예. 뭔가 좀 깊은 맛이 그분의 그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 항상 아쉽더라고요. 예. 책들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객관적인 자료니까. 질문하는 건 예, 대충 그렇게. 연도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 힘들어서 네.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우리 회장 구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말로 이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아카이브를 구축해가지고 연구자들에게 이제 제공하기도 하고 예. 저희들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조금 자손 대대를 물려줄 수 있는 뭐 100년, 200년 지나도 사실 우리가 거의 20세기에 현대라는 기업과 그다음 같이 종사했던 사람들이 한국 경제 또는 역사에 또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하는 그 어떤 후학들도 이제 증명할 일들이지만은 어떻든 자료를 남겨놔야 그럼 우세 사람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일 겁니다. 옛날. 아니 의외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TV조선 인터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면서 여기는 저지래요. 예. 굉장히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더니 또 저도 뭐 했습니다마는 인터뷰에 대한 그러니까 작가가 그 뭐랄까요 좀 어떻게 획일적인 그런 조직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좀 막 여기저기 다 부분적으로 하청을 줘가지고 뭐 아주 산만해요. 그래서 뭐 나한테 질문을 준 사람 다르고 실제 또 취재한 사람 다르고 또 막상 보니까 또 편집에서 나온 거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그 TV조선은 우리 모두를 얘기가 실패작입니다. 그런 뭐 인식돼서 뭐 이런 인터뷰도 뭐 대학에서 하면 뭐 볼 게 있나 그래도 뭐 신문사 이런 데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계셔가지고 좀 처음에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뭐 좀 기록해 온 게 TV조선 면담했던 뭐 내용 중 일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전혀 그 방향하지 않고 괜히 쓸데없는 우리 그 산업방 모임의 그 회식 장면 뭐 그런 거 나오고 아주 지역적인 거 그리고 또 너무 그 몇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 전체적인 그 입체감이 아주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TV조선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현변에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실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맨 처음에 이제 협조를 가지고 현근에 협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그래가지고 좀 난색을 처음에 많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참여해 주시가지고. 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작업은 그 일테면 정보와 자료를 많이 적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수를 하셔서 그걸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산만스러우면 아주 지역적인 부분만 강조된 채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TV조선 특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정주영 회장 대역으로 그 출연시킨 그 인물도 전혀 저 같지가 않고 그리고 또 그 자료 출연했던 그 당시 우리 저 상징 유니폼 이런 것도 엉뚱한 거를 그건 그 보는 거 아닙니까? 비주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더라고요. 그냥 엉망의 엉터리였어요.
그냥 오디오로 하는 거와 달라서 비주얼이 있는데 뭐 그런 그 자료들이 엉망이니 온도를 조금 더 내려드릴까요? 됐어. 변량은 좋겠어. 이렇게 시원한 데 있으니까. 그쵸. 저도 아이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요. 좋겠어. TV 조사할 때 그 뭐 주변 산업판까지 갔다면서요, 카메라를 가지고. 예, 그때 저는 그 눈 수술해서 못 가고 예. 제 후배인 그러니까 79년 공사 거의 한 85, 6% 거의 90여 프로 제가 완성한 이후에 예. 장공사를 맡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일했을 때. 그 친구가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 수술을 해가지고 현장에 갔어도 그 현장을 제대로 취재를 거의 안 했어요. 그 많은 그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예.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게 굉장히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줘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산관리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은 아마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향후 이제 그 아산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근현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하는 더 나아가서 이제 아산학의 어떤 그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라 저희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구술장께서 이렇게 참여해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행은 일단 구술과 정리 편의를 위해 가지고 호칭은 이제 구술자, 네. 저희들 면담자, 네. 우리 명예회장님은 창업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통일해가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술 유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생년월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39년 7월 18일 그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그 아버님이신 김홍수 씨와 어머님인 남옥순 씨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 7살인 1946년에 그 순천 동국민학교를 그 월반에서 5년 만에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순천 중학교, 순천 고등학교를 거쳐서 1957년 서울대학교 국가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해서 61년도에 그 서울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학창 시절은 워낙 제가 그 시골에서 예. 그 서울로 유학을 해서 그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그 입학했던 그 동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서울이거나 아니면 대도시 그 학생들이 뭐 대부분 저는 그야말로 그 시골에서 그 이제 혼자 친구도 없이 혼자 입학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그 열등의식도 좀 있고 그 내가 뭐 이게 잘못 그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우연한 기회에 그 1학년 때는 그 기초적인 그 부문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물리, 화학 이런 걸 하는데 화학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뭐 이를테면 촌놈인데다가 그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망설이는데 그때 그 이제 서울서 학교 나온 서울 1호고등학교 나온 그 학생이 내가 그 묻고전 거를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학생이나 나나 일단 그 입학한 이상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조그마한 계기로 그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그 2학년 때는 학비 일부를 면제받았고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 과목이 올레이가 나와서 그때 제가 15회 졸업을 당시 토목, 화공, 섬유, 기계공학, 전기 뭐 할 거 없이 그 서울공대에서 이렇게 뭐 최고의 그 소위 수석 졸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조그만한 동기가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을 갖게 하는 조그만 동기가 저를 크게 그 일깨운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공과대학은 그 미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이 숙제 타스크가 홈태스크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전부 그 문제니까 풀어서 제출하면 교수학을 확인해서 일부 학점으로 이제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 노트가 제가 졸업한 후에 보니까 한 2년 내지 3년 그래서 용재 노트라 해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 이렇게 하면 그 교과서에 나온 그 문제들을 그대로 푼 거니까 그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나중에 그 후배들로부터서 듣기도 했습니다. 뭐 제 자랑 같은 얘기여서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구술자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격동의 현대사를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일제 태어나셔가지고 또 유교를 거치고 또 5.16, 4.19 이런 근현대사를 다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는데 그런 시대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뭐 정치적인 면은 뭐 좀 저하더라도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이제 6.25 전쟁이 나서 그 전부 그 싸질머지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고. 부산을 갔습니까? 예, 부산에서 그 친척 집에서 그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그 대학을 다니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 어려웠던 시절이죠.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저희 부모야 그 시골에서 조그마한 그 중류 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저를 서울에 이제 유학시켜 놓고 저를 뒷받침한다는 게 굉장히 그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돈으로. 그러나 이제 워낙 그 당시 그 어렵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부터서는 제가 그 고학으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그 5.16 혁명이 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대 가서 군을 졸업하고 그 제대한 후에도 그 당시 그 이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늘에 그 별 따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는 그 건설부라든지 이제 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좀 성공을 해보겠다는 그보다 더 앞서서 그 학업 성적도 좋고 제가 또 학구열도 좀 많은 편이어서 교수님들이 다 저더러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교수를 하라.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워낙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취업은 해야 되는데 취업은
진짜 하늘의 별 따겠습니다. 예.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마치 그 현대건설이 그 해외 파견용 그 신입사원을 공채한다는 그 모집 광고를 보고 차라리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여기에서 내 꿈을 펼쳐보자. 그렇게 해서 그 공채 시험에 그때 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300여 명이 그 지원했는데 그때 이제 11명을 그 공채를 했죠. 뽑았죠. 해외 파견 그 요원으로. 그때 저랑 입사했던 분이 지금 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재면 전 그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회장 그리고 김재위 전 충청일보 사장 등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또 그 현대건설 입사할 때 입사 성적이 아마 제일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제가 그 월급 봉투를 보니까 다른 신입사원에 비해서 급여가 엄청 많아요. 2, 3년 차 그 사원 급여와 같은 그런 급여를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 정주영 그 회장님, 그 여기식으로 오면 이제 그 창업주라고 얘기하는데 창업주께서 그 이를테면 인재를 그때부터 관찰하고 눈여겨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구술자의 어떤 그런 가치관, 지금까지 삶의 좌우명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 성격이 솔직 담백하고 단순하고 저는 항상 그 근면, 성실, 정직 이거를 모토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취미생활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좀 제가 했다든가. 이제 뭐 특별한 취미는 뭐 공부하느라 주로 네. 또 일하느라 뭐 주로 없었지만 이제 1998년 8월 알미늄 사장을 퇴임하면서 네. 그때 처음으로 그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60이죠. 나이 60에 테니스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4년간 매일 같이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그 유일무이한 취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알미늄 90년 8월 달에 알미늄 사장으로 제가 취임했는데 그때 저희 또래는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때에 각 회사마다 전산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산실 요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90년도에 전 거의 컴퓨터에 관한 거의 상당히 많은 그 응용 프로그램을 그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컴퓨터에 굉장히 취미를 가지고 매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술자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구술자는 현대건설에 입사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제가 입사한 시기는 1965년 7월 1일부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외 파견 요원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사한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로 굳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2번 반복됩니다마는 저는 원래는 교수 그게 안 되면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좀 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 전혀 공채가 없어요. 몇 년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다른데 좀 이러면 대한석유공 그 당시 취업이 문제니까 예. 대한석유공사라니 이런데 그 공채 응해 보면은 그 당시 뽑는 게 수백 명이 응시를 해도 한 명, 두 명을 뽑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회사라고 제가 공개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한 두 명 뽑힌 거기에 합격을 해도 예.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한두 번 있어서 에이 그러고 있던 차에 현대건설 모집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현대건설 건설회사에 가서 내 전공도 살리고 거기서 내가 한번 내 꿈을 펼쳐보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에 그때 입사 시험을 쳐서 네. 입사를 했던 겁니다. 그때 공채는 그러면 현대건설은 사기업이었다 아닙니까? 공기업 공채는 많았습니다만 네. 사기업 공채는 거의 별로 없었습니까? 그 당시 그 현대가 저희 그 공채 이후에도 그 뭐 6개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공채를 그 했습니다. 예. 그 형주영 회장께서 창업자께서 이제 기업을 건설 회사로서 조금씩 그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인재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이 창업주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사기업이었지만 그 현대건설은 모집을 뭐 한꺼번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가끔씩 이렇게 그 모집을 그 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때 그럼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런 데는 공채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 후에 뭐 삼성도 있었겠지만 그 특히 우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채는 삼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입사 동기로 우리가 몇 번 말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동기라고 그러는데 예. 그때 초기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입사를 65년 7월 달에 했다가 바로 그 65년 9월 달에 네. 그 진해 비료공장 정지공사장에 예. 그 이명박 씨와 함께 제가 배치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명박 씨는 뭐 현 대통령이지만 예, 예. 뭐 예, 그렇게 예. 칭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씨는 현장 격리, 예. 그 나는 현장 기사로 7개월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5년 9월 2일 날 부임해서 66년 4월 5일까지 진해 비료공사장에 있다가 바로 4월 15일 한 열흘 후에 또 그것도 우연히 똑같이 이명박 씨와 함께 그 당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수주한 공사가 있었어요. 예. 처음으로 그 국내에서 해외 공사 수주한 게 태국 남부 나라티와에서 타타니간 100km의 하이웨이 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공사장에 또 똑같이 이명박 씨는 격리로 저는 현장 기사로 그 부임을 했었습니다. 태국으로. 태국 하이웨이 공사에 예. 예. 또 기록을 보니까 우리 창업자 영어 통역 비서로 현대건설 일을 시작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저는 이제 영업 뭐 이런 건 하지 않고 제 직장 생활에서 조금 연이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태국에 제가 이제 하이웨이 공사장에 갔었는데 그 당시 현대건설로서는 해외 공사는 처음인데다가 네. 그렇게 소위 말하면은 수준 높은 소위 말하면 국내 공사가 아닌 소위 선진 수준의 해외 공사는 처음 겪는 일이어서 체계화된 기술도 없었고 네. 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신입사원인 저로서는 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갓 입사한 저로서는 예. 그 마치 제가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해외니까요. 네. 가서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임했는데 매일 공사를 하면 그다음 이제 검사를 해야 다음 공정이 진행돼 그 검사 결과 계속 리젝트 되는 거예요. 예. 공사가. 그다음 또 공사를 하면은 또 리젝트 되고. 그 당시 그 이제 공사 그 책임자들이 이제 100km이기 때문에 그 공구로 몇 개 잘라서 그 공구 책임자들은 국내에 있었던 이제 그 우리 소위 그 오래된 선배님들인데 이제 그분들은 국내 공사를 이제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그 관록은 있지만은 이 새로운 그 엄격한 표준 시방서에 따르는 공사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다 보니까 매일 리젝트 돼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엄청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인 나로서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지만은 이게 외국에 와가지고 그 소위 국제공사를 한다는 회사가 매일 소위 말하면 빠꾸나 맞고 공사 하면 밀려나고 하면 밀려나고 이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당시 그 감독회사가 그 미국 회사였어요. 드류캐터라는 그 미국 그 감독회사 그 감독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공사하면 그 제거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젊으니까요. 미스터 김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여기를 엄연히 공사 표준 그 시방서가 있지 않냐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지 않느냐 왜 공사 시방서에 의한 그 공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 한은 너희들은 공사 절대 그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가르쳐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당시 그 미국 아스팔트 협회에서 나온 그 페이빙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도로 포장 매뉴얼이라든지 각종 그 관련된 그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면서 너가 이걸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해라. 너희들은 대충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해서 또 그러니까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나한테는 의심나면 언제든지 가서 그 문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그 사이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이제 공사하는 그 프로시저 절차라든지 뭐 그 또 검사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검사 후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그 메소드를 저한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하나씩 해가니까 공사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공사가 수행이 되니까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그 우리 창업주인 정중 그 회장님 사장이죠 그 당시 사장이 그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 젊은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 잠깐 저희가 거기서 좀 왜 선배님들은 공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창피하지도 않느냐 좀 제대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대학을 나온 우리들은 그 공사 일선에 나가서 실제 그 감독을 부딪히고 하는데 쓰지 않고 대부분 우리들은 그 무슨 뭐 조수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것에 저희가 불만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창업주한테 그 신입생
그 젊은 사원들이 그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어떻게 해외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 당시 해외 나가면 급여를 2배 반 줬습니다. 네. 우리는 급여가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만일 그 저희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저희 짐 싸가지고 다 가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데모를 한 겁니다. 그 요즘 얘기하면 그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사원 한 1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각 공구에 나가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 그 공구장들한테 그 건의를 했어요. 그 공구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절차대로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얘기를 싹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알지도 못한 놈들이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사를 하느냐. 그 시끄럽다. 너희들은 뒤로 꺼지고 그 기능공들 그 이제 중장비 운전공들 뒷바라지나 해주고 뭘 너희들이 안다고 자꾸 그러냐. 이게 번번이 무시를 당하니까 아까 말해서 편지를 쓰고 그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네. 언제까지 사장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쌓아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안 나갔어요. 보이콧했어요. 그 네. 편지를 보내고. 예. 이게 완전히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이거 기록에 내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 현대건설 역사상 처음 있었던 가벼운 네. 그 뭐랄까 파업이랄까 예. 이런 거를 저희들이 그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인가 그 말미를 줬더니 그 당시 정주영 사장이죠. 정주영 사장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그 젊은 기사들 예. 앉히고 그때 이제 걸목할 만한 게 이명박 경리 나하고 똑같이 실사원 아닙니까? 그때 4급 사원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명박 사원을 옆에 앉히시고 본인이 안고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우리 얘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뭘 개선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전부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개인의 급여가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 근데 그때 그 소위 MBD 이명박 씨를 옆에 앉혀놓고 그 각 개인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쟤는 필요하느냐, 이 시점에서 쟤는 잘라도 좋느냐 한 거를 그 이명박 씨하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기성으로. 그러니까 그 이명박 씨도 그 당시 신입사원으로 갔지만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잠깐 흐릅니다만은 그 태국이 그 열대 있지만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와요. 그 사무실에. 그 대신 밤 늦도록 근무를 합니다. 다 관리직들 퇴근해도. 그런 좀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또 점이 있습니다. 아주 끈질기고. 그러니까 그 정정희가 그때 그 이명박 씨를 데리고 그 소위 말하자면 파업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사장이 우리 얘기를 다 듣고 매일같이 리젝트되고 막무가내식으로 공사한다는 걸 완전히 파악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창업주는 6.25를 거쳐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많은 국내 일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그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그 멤버들이어서 그 처음 해외 공사에 책임자들로 많은 분들을 내보냈는데 그분들이 효용이 없다는 것을 빨리 판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우리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해보면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다. 왜? 우리가 하면 공사가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신입사원인 저는 이제 포장 페이먼트 도로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정글을 전부 밀어내고 깨끗이 정지한 다음에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이제 이를테면은 보조기층, 기층 깔고 맨 위에 이제 포장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는데 저는 그 포장 담당이었습니다. 네. 포장. 그래서 포장 담당이었던 그분의 성함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뒤로 물러나고 새파란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제 포장을 끌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제일 문제가 그 기능공들, 예. 장비를 운전하는 기능공들이 그 당시도 보수적이어서 예.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새파란 신입사원 놈들이 뭘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래서 그 운전공들 다루는 게 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공부만 하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부터 근로자, 운전공 모든 사람을 이제 잘 나름대로 다스려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또 깨우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인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그분들의 또 가려운데도 우리가 다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인가 비록 새파란 놈들이지만 저희 얘기를 잘 따라주고 해가지고 공사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주영 사장이 자기 결심이 옳았다 해가지고 여행 중에도 우리들 몇몇 사람들한테는 우편엽서 있지 않습니까? 네. 우편엽서로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예. 계속 힘을 내서 너희들 끝까지 좀 잘 좀 해다고. 그래서 저희가 태국 공사를 예산을 초과해서 미치긴 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구형 장비들을 전부 버리고 네. 새로운 장비, 새로운 공법을 그때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70년도 경부고속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시공하는데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가 태국에서 우리가 깨우친 노하우가 가지고 전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설회사들도 우리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해서 소위 경부고속도로가 짧은 기간 안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끝낼 수 있었던 이 태국공사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때 이 신입사원들 우리 연판장 돌리가 회장 창업자님 보낼 때 이명박 그때 이명박 씨는 아니고 저희 멤버에 없고 예. 돌릴 때는 순수한 저희 기사 현장 이명박 씨는 격리. 우리는 현장 기사. 근데 이제 이명박 씨는 이제 각자 급여라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사들 같은 동기들이고 또 또래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관찰을 해서 어느 친구가 유능하고 이런 것들을 대충 그 당시 파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 사장한테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태국에는 몇 년 있었습니까? 태국에는 1966년 4월 15일부터 1967년 11월 29일까지 태국에 있었고 제가 포장공사 약 6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다른 제 동기한테 인계해주고 저는 바로 1967년 12월 달에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쿨지안이라는 기술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도로 여러 가지를 전공을 하는 기술 회사에 회사에서 1년간 기술 연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개인 회사가 자비로
해외에 회사에 직접 저희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그 회사 사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그래가지고 1년간 그 쿨잔에 제가 파견돼서 기술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기술 연수 받은 친구가 한 3, 4명 됩니다. 예. 그래서 기술 연수를 1년간 받고 68년 그 돌아오자마자 10월달 돌아오자마자 경인고속도로의 포장 담당으로 투입됐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 지금도 있습니다만 경인고